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내놓을지 22번째 나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한번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GNTV. 이번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그 갭 투자 들이 또 많이 또 이제 다시 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것들까지 규제를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일 정부 유관기관에 따르면 국토부하고 기재부 등이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에 이미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수도권 부위 규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는 것 이외에도요, 갭 투자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교란이 오고 왜곡이 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What? 그래서 정부가 작년 12, 16 대책 등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오히려 고가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전세 갭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어떤 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 1월, 4월까지 서울과 경기 과천, 그다음에 하남, 그다음에 대구 수성구 등의 투기가열 지구에서 3억 원 이상 되는 주택 거래 5만 3천 건 정도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임대 목적 거래는 약 2만 1천 건으로 집계가 됐대요. 그래서 동기 대비했을 때, 같은 동기간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25% 정도가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그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한 20%, 30%만 갖고 있으면 이런 갭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갭 투자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갭 투자라는 것보다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이번에 새롭게 대책이 또 발표될 것 같아요. 지난번 12, 16 대책에 투기가열 지구에서 이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가 됐었잖아요. 근데 9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론투밸류라고 하는데 이 론투밸류는 40에서 20% 정도로 낮춰졌었거든요. 여기서 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것이 훨씬 이자를 덜 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세 제도가 원래는 서민들이 집을 빠르게 사기 위한 어떤 굉장히 좋은 제도였었는데, 정부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주택 투기를 일으키는 주택 금융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Oh my god! 근데 이 갭 투자는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의 어떤 뭐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란을 많이 일으키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지만 단기 투자는 저는 절대로 권하지가 않거든요. 적어도 집을 샀으면 4년, 6년, 10년 이상 보고 길게 내 노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단타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한 단지에서는 이 투자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그 가격에 아파트 가격을 교란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밝힐 건지 정책들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해야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12, 16 대책에서 그 전세 대출을 받은 다음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에 전세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는데, 이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는 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한 거는 높은 전세가율 덕분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세 갭 투자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을 살펴보게 되면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도입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에 대한 이런 갭 투자들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임대차 계약이 신고가 되게 되면 현황 파악이 완벽하게 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도 더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물릴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매입해서 그걸로 시세 차익을 누리는 다주택자를 또 견제할 수 있게 되는 부분도 당연히 만들어지겠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고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을 매매할 때와 같이 똑같이 자금 조달 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강북하고 경기 지역을 중심해가지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번 대책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억 원이었던 주택 가격의 구간을 6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과천, 광명, 이런 하남 일부에서 지정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도 또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 주택 가격을 이제 1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런 방안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아셔야 됩니다. 부자 멘토. 그리고 현재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많이 급등했던 인천 경기 쪽에 이제 군포하고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동탄 1, 그다음에 안산, 오산, 시흥, 대전까지 이 최근의 집값 동향들을 보면서 이쪽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지 말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최근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 큰 폭으로 오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구리, 수원도 투기가율지역으로 격상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투자나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앞으로 어디가 조정대상 지역이 되고 어디가 투기가율 지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앞서 알려드린 지역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까지 논의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정해지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나와 있고 발의가 된 상태니까 각 부처 간, 각 유관기관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뭐 버릴 건 버리고 또 진행할 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조율이 돼서 이번 대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14일에 정보부처에서 이미 토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빠르게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봤고요. 앞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건지, 구제지역이 어디까지 확대될 건지, 그 다음에 대출이 1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과연 내려갈 건지, 그리고 6억 원 이하도 규제를 하게 될지 말지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빠르게 부동산 앞으로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